네, 오늘도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시 지금 6분 전에 시작하는군요. 조금 더 빨리 모셨어야 했는데 오늘 뉴스가 많았고 네. 코너도 좀 많아서. 네. 파리만 가셨나요? 파리하고 베를린하고 다녔어요. 베를린. 예. 아, 그 맛있는 데들만 다니셨네. 축구도 잘하는 나라들이고. 예. 언제 오셨어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어제네요, 어제. 어제네요. 예. 정신이 없어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신문 기사식으로 말씀하시네. 지난 월요일 아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차 아직 좀. 네, 아직 좀 멍하고요. 네. 어제 그런 잠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댁에서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도 좋다고 그랬더니 기어이 또 이렇게 와주셔서. 비디오형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칭찬하려다가 쏙 들어가네. 할 말을 잃으셨.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인도 파키스탄 간에 옛날에 뭐 서로 습격하고 미사일인가 로켓인가 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다 아시다시피 이 두 나라가 또 핵 보유국이에요. 그렇죠.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도 막 부랴부랴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네.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보니까 북핵과 관련해서 더 이제 아무래도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그렇죠. 되죠. 좀 민감하죠. 북핵도 네,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고. 그런데 이번에도 봤듯이 양국이 핵은커녕 아주 재래식 무기로 뭐 아웅다웅 네. 물론 핵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네.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실 이번이 그렇게 전 대규모 핵까지도 동원할 정도의 대규모 이슈는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뭔지. 왜 싸웠어요 이번에? 일단 싸운 예, 이유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파키스탄과 인도는 사실은 같은 나라일 수도 있는 나라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외국의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듯이 결국은 그 민족 문제 혹은 종교 문제. 근데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종교 문제 같은 경우가 컸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힌두교 사이에서의 섞이지 않는 뭐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 때문에 네. 영국이 사실 이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더 동쪽은 프랑스가 식민지를 했고, 좀 더 서쪽은 영국이 지배를 했었고, 대략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데는 프랑스가 그렇죠. 했고 훨씬 그거보다는 서쪽인 그렇죠. 인도 이쪽은 인도 차이나는 프랑스, 네네. 인도는 영국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참 뭐랄까요,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영국이 떠나면서,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민지를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뭐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경계선 같은 걸 대충 해놓고 떠난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는 현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그 지금 시리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동 문제를 포함을 해서 아시아의 그 거의 80%, 90%에 해당하는 그 경계선들이 결국은 그 과거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남겨놓은 그 잔재, 그 유산으로 이제 굳어진 그런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지역도 바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이고 네. 항상 붙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워낙에 인도라는 것도 이제 민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카슈미르도 어떤 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지역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이슬람교도들과 그 힌두교도교들이 또 같이 섞여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서로 이제 파키스탄 쪽이다, 인도 쪽이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갈라져 있어요. 국경상으로는 그러니까 카슈미르 카슈미르 반쯤을 나눠서 이쪽은 인도, 이쪽은 그렇죠. 파키스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 지배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파키스탄이 하고 있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디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제국주의자들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 네, 잔재, 네, 질곡이
서류상으로는 식민지가 끝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7, 80년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아직도 악행을 불씨를 계속 남기고 있고 틈만 되면 이게 폭발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이번에 물론 그들도 핵을 동원할 만큼의 뭐는 아니고 그렇죠. 핵은 가지고 있을 때 위험과 힘과 무기인 것이지 네. 이미 사용해 버리면 오히려 네. 마치 벌이 침을 쏘기 전에 그렇죠. 벌은 무서운 존재지만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데요. 아 그래요? 예. 그 벌의 진짜 침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출처는 예, 알겠습니다. 출처는 밝히고 쓰겠습니다. 자, 그 얘기 분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네. 이제 뭐 이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카슈미르라는 지역의 역사적 비극성 이런 걸 짚어주셨고 이번에 이제 인도가 사실상 굳이 따지자면 판정패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던데 네. 그걸 전투기에서 찾더라고요. 예. 예, F-16과 미그 21. 왜 뭐 다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세대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그 22, 미그기 하면 이제 과거 소련에서 그렇죠. 생산된 그리고 F자 들어가면은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그 전투기죠.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기라고 하면은 어택커 해가지고 A로 시작을 하고 어허. 그다음 폭격기면은 bomber 해가지고 B. 이제 B 뭐 우리 B29 뭐 이런 거 수송기는 C. 그렇죠. 그리고 이제 F가 그 파이터 해가지고 전투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 공중전끼리 이렇게 전투기끼리 싸우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F로 시작하는 이게 싸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게 소련의 미그. 러시아의 미그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리즈가 쭉 있죠. 예, F도 시리즈가 있고, 근데 미그 21기는 50년대에 만들어진 비행기고요. 이야, 이거 우리 저기 때도 있던 거 아니에요? 한국 전쟁. 그렇죠. 예. 소련에. 그 다음에 F-16은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미 세대 간에 좀 차이는 살짝 그렇네요. 있고요. 한 세대 뒤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근데 이제 F-16이 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F-16이 좀 70년대 이제 그건 아니고. 아니고 미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미그기도 구닥다리다. 뭐 이것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최신 어떤 뭐라 그럴까 장비 이런 것들을 그 러시아로부터 지원은 계속 받고 있었다고 아, 해요. 미그기를 쓴 데가 인도였어요. 네네네 인도가.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군 산업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복합적인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돈 문제 당연히 경제성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정치적인 문제 있고 그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은 인도가 미국 무기를 쓰고 뭐 그럴 것 같지만은 인도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러시아, 소련 무기를 이제 전투기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미그, 그다음 수호이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이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국책 사업. 그때 이 프랑스기를 들여오기로 결정을 하죠. 아. 그런데 라팔. 라팔을.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래 이제 미라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전투기를 소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라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라팔을 귀에 많이 익숙할 알죠. 겁니다. 네. 옛날에 그 90년대였나요? 그 FX 사업 그렇죠. 때 기종 변경 그때 네. 미국 그 F15였나? 네, 그거 F 시리즈하고 예. 최종까지 끝까지 그렇죠. 경쟁했던 게 그렇죠. 라팔이었잖아요. 결국은 졌지만 예. 그러니까 그 라팔 기종으로 인도가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투기 사업이 늘 그렇지만 뭐 그냥 얼마야, 얼마야, 그럼 여기서 돈 그리고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밀당을 엄청나게 네. 많이 하는. 그리고 단순한 딜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압력이나 계산까지 네. 다 넣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라팔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미국 너희들 거 안 하고 프랑스 라팔 살래. 그러면 미국이 계속 뭐 하다가 끝까지 안 꼬집고. 되면 다른 쪽으로 보복을 그렇죠. 뭐 괴롭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양을
그 중국에서 1대1로 해가지고 또 땅 위로 지나가고 바다로 지나가고 이렇게 어허. 그런 그 되게 큰 어떤 그 예.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양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국경선을 접하고도 있지만 중국하고 인도양 바다에서도 중국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인도 입장에서 이런 딜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 그 라팔 살 테니까 요 문제에서는 그럼 넌 내 편 해줘야 돼.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그거는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거 대통령 바뀌고 나 전임 정부에서 한 거고 그건 옳지 않다고 해서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굉장히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군수 산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뀐다,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아니, 문제가 아니죠. 무기 구매 계약은 계속 유지를 하되 예, 예. 너희들 비행기를 사주는 대신에 너 프랑스는 우리 편 들어줘야 돼. 그런데 새로운 전혀 철학을 달리하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기존의 계약은 유지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비행기 얼마 사줬다고 내가 니들을 계속 외교 무대에서 너희들 편을 드는 건 나는 좀 의견이 다르다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금 그 인도양에서의 어떤 그런 그 중국의 그 뭐라고 할까 팽창 여기에 예. 대해서 프랑스가 이게 그 견제를 하는 대응.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인도에 계속 우리가 팔고 싶어하는 프랑스가 팔고 싶어하는 그 전투기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지체가 되면서 결국은 사오지를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근데 군수 사업체끼리 어떤 계약 그리고 라이센스 생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진부진하니까 인도 정부에서 그러면 내가 정부가 직접 살래 그래가지고 그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바로 직접 사오겠다는 이런 계약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해간 지체가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 21기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번 이제 분쟁에서 뭐 파키스탄쯤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21기를 올렸는데 파키스탄에서는 F-16을 띄운 거예요. 예. 근데 F-16이 사실상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연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그 미그 21기보다 그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판정승을 파키스탄이 거뒀다. 예. 2대1로. 그래서 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분하다. 이번에 라팔만 있었어도 뭐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네네. 우리가 라팔 뭐 이름만 아는 것 같고 라팔이 어떤 특성과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네. 또 차제에 프랑스도 며칠 꽤 오래 머물다 오고 하셨으니까 네. 프랑스에서 공부도 하셨고 네. 그쪽 공부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라팔 프랑스의 공부한 거 아니고. 항공기, 전투기, 제조 능력 뭐 어느 수준입니까? 프랑스가 원래 그 이 항공 분야에서 굉장히 그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옛날에 영국하고 합작으로 콩코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고 뭐 그랬던 건 그랬었죠. 기억이 나는데 예. 실패는 했지만 예. 콩코드기는 굉장히 첨단인데 사실은 너무 첨단이라서 실패한 경우죠. 그리고 퇴장하게 된 계기도 콩코드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네. 계류장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나가던 도중에 뭐 그 무슨 부서진 쇠 조각이 있었는데 그거에 타이어가 부딪히고 뭐 그래서 네. 폭발로 이어졌다 뭐 이런 걸 그런 얘기도 보고서 있죠. 정말 비운이다 싶긴 그렇죠. 했어요. 이게 비운의 그 비행 항공기인데 네.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랐죠. 음속을 능가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사업을 하러 왔다 갔다 서너 시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기차 타듯이 뭐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좀 비싸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좁고 그렇죠. 그리고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항공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보통 그 우주 산업도 그렇고 이제 공동으로 많이 사업을 그러니까 뭐 진행하죠. 에어버스도 여러 나라가 그렇죠. 모여서 하게 그렇죠. 하고 뭐 이 그러니까 전투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유로파이터인가 이름이 아마 뭐 거기 이태리도 낍니까? 아니면 이태리는 독자적으로 합니까? 이태리가 독자적으로 제가 생산한다는 그러진 얘기는 않아요. 못 들었는데. 이태리도 비행기 능력이 상당하다고. 뭐. 근데 이제 프랑스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유로파이터 클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그 국제 시장에서도 이 프랑스의 전투기와 유럽의 전투기가 이제 경쟁 상대로 이게 시장에는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프랑스 기가 이제 과거에는 미라주라고 부르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라팔이 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라팔기는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날렵하다, 더 가볍다. 근데 실제로 이 재원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뭐 가볍지는 않아요. 좀 오히려 등치가 F 기종에 따라서는 미국의 F 시리즈보다 이제 좀 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더 날렵하다, 가볍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레이더에 안 걸려야 되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강점이 있다. 어.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 라팔도 스텔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뭐 그러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격 문제에서 미국의 F 가장 시리즈. 가장 그 이 뭐라 그럴까 상대할 수 있는 것이 F-16인데 아하. 이번에 그 파키스탄에서도 올 띄웠다는 F-16. 예. 근데 그 F-16에 비해 가지고 좀 비쌉니다 이게. 아 오히려. 예, 라팔이. 그러니까는 국제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떨어지네. 그리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F-16 정말 이 가격 대비 좋은 비행기거든요. 전투기로서. 그런데 웃긴다 좀. 왜요? 가격 대비 좋은 전투기. 뭐 우리는 차 사듯이 뭐 얘기할 때 쓰는 거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H사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예. 그냥 뭐 현대라고 하시지 해도 뭐. 되나요? 예, 되죠. 거기서 이제 가격 대비 좋은 예. 그 성능 좋은 차를 판다. 예. 그러면 괜찮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대 사장이 또 그 차를 모네. 그럼 우리는 믿고 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F-16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어. 자기들 주력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F-기는 있거든요. 아, 또. 예, F-35 뭐 예. 이런 것도 나오고 하죠. 예, 그 뒤로도 F-22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는 더 성능이 우수한 것들도 있는데 아하.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그 양적으로는 주가 되는 그 전투기를 F-16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거고 그 뒤로도 후속 시리즈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F-16은 여전히 미국 공군의 주력 양적으로는 주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저는 물론 이거는 뭐 사견 전제로 하고 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이게 미국의 그 상업적 전략일 것이다. 왜냐하면 F-16 계속 팔기 위한. 그렇죠. 우리가 이거 쓰고 있다.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업적 차원에서는 F-16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 라팔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국제 시장에서 F-16이 많이 팔렸죠. 라팔 뜻이 뭐예요? 돌풍 뭐 이런 뜻입니다. 돌풍? 예, 돌풍, 회오리 뭐 이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나 그 아들이 뭐 제니시스인가 뭐 EQ900인가 그런 거 안 타고 신형 소나타 타면은 마케팅에 꽤 도움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론 아주 더 신형 이런 것들도 쓰지만 미국이 여전히 F-16을 버리지 않고 쓰는 것은 그런 국제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파키스탄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파키스탄에서 F-16이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거 인도랑 싸우라고 준 거 아닌데. 그럼 누구하고 싸우라고 준 건데? 이게 웃기는 것이 무기를 팔아놓고 또 참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별 상관을 다 하네.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 노릇을 이제 뭐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가네 뭐 중국과 G2네 하는데 깡패 국가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나저나 오늘 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작년 연말에 그리고 한때나마 세계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그쯤에 CNN 이런 건 톱이 다 그거였더라고요. 네. 여기 트럼프하고 북한 북핵 회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저도 약간 놀랬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네. 아무튼 인도 파키스탄의 약 일주일 열흘이 채 안 되는 그 전쟁의 원인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나면서 제대로 획정을 해놓지 않고 인종과 종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빚어졌고 오래 지속되면서 그것이 더 심화된 네. 그 결과고
전투력 측면에서는 소련제 미그기를 사용했던 인도가 미국제 F-16을 사용한 파키스탄에 밀렸다. 그렇죠. 그래서 라팔만 있었어도 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아무튼 오늘은 전쟁과 무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전쟁과 평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시차 빨리 회복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